솔직히 그 윤비석 의원님이 볼 때 그 남북 정상에 대한 회담에 대한 열망이 남측이 높았습니까? 북측이 높았습니까? 양쪽 다이지 않을까 음, 싶은데 음. 시작은 분명히 우리 쪽이죠. 아, 그 무수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아, 것은 뭐 최근에 최종권 전 차관이 그 네, 평화의 책을 냈죠. 예.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뭐 자세하게 쓰셨던데요. 그 미사일이 계속 발사되고 핵실험이 되고 하는 상황, 그리고 북미 간의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줄기차게 이 제재의 압박을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 대화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 전략에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서로 안 만나던 사람들이,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에, 정상회담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지 없죠. 예, 뭔가에 중간에 너도또를 하나 놔야 예, 되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놓을 예. 건가를 가지고 베를린에 가셨을 때 대통령께서 17년 7월에 음, 평창 동계 올림픽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더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고, 그 제안을 줄기차게 계속 저희들이 계속 시도하면서 이루어진 성과이기 때문에요. 시작은 분명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베를린 선언, 그다음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뭐 김여정과 또 연이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 다 워밍업들이었군요. 아, 예, 그럼요. 네, 네, 다리들이었군요. 예, 예. 예. 그 책을 보면 그때 북측 대표단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나옵니다. 누군지는 얘기가 안 돼 있는데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사람 살리는 일을 평생 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 생각한다. 그리고 집안 고향이 함경도 아닌가. 네. 이런 얘기를 한 사람. 이거 한 사람 누구예요? 네, 뭐 미루어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누구라고 지목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그 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그렇게 일이 잘 되려면 예. 많은 요소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더 중요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 그게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일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교훈을 줬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올곧게 사는 것, 어떤 지도자가 올곧게 사는 것은 그게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되지만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한 나라가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도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 지도자의 과거가 어땠고 어떤 활동을 했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또 지도자를 뽑아야 될 텐데, 우리의 리더를 뽑아야 되고 할 텐데, 그럴 때 유심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데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우리는 그 고통의 상당 부분을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받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도보다리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이 사실은 이제 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덕분에 도보다리라고 하는 생소한 그 장소가 네. 좀 국민들한테 좀 알려지긴 했어요. 전혀 모르는 예. 공간이었죠. 예. 예. 사실 근데 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모르신 분은 거의 없는 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뵈면. 그 윤비석 의원님이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친교 일정으로 이제 판문점 중앙에서 도보다리까지 산책하는 일을 요 일정을 그 친교 일정을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2017년 11월부터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주장하셨던 것은, 외교에서도 사람이 먼저고 외교에서도 친해져야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올 텐데, 외교 일정을 보면 딱 정해져 있는 이 루트에 의해서 포맷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친해질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친교 일정을 꼭 한 번씩 그 외교 일정 때 만들어봐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후로는 저희들이 계속 어떤 그 다른 나라 정상과의 일정이 생기면 친교 일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딱딱한 정상회담 말고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의전비서관실이 전체가 이제 저희들이 답사를 할 때 그 도보다리로 두 분이 친교 일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만 결정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이제 안을 짜야 되는 건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네. 예, 실제로 이제 실행되면서 제가 도보다리 회담을 기획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도보다리를 넓히고 그다음에 T자 형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T자 형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그 두 분의 테이블 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네. 정말 단둘이서 네.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네. 설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도보다리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아주 좁은 다리입니다. 도보다리를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판문점 오른쪽에 그 중립국감독위원회 이 건물이 있습니다. 네, 예. 그 건물 사이 판문점과 중립국감독위원회 그 사이 길이 늪입니다. 예. 그래서 걸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멀리 돌아갔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늪에 다리를 놓은 거군요. 다리를 놔가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건데 그 폭이 어만큼 작아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갈 수 있게 공간을 넓히고 단순히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가 싶어서 계속 이제 고민을 계속하고 매일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역사성을 띠게 만들 것인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죠. 근데 쭉 지나가다 보니까 왼편에 어느 녹슨 철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한 네. 40m,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에. 그때는 이제 거기 이제 군인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공간인데 철판이 하나 보이는데 판문점에 있는 철판이 그냥 보통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남북 군사분계선 말뚝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1292개의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이 말뚝을 박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번뜩 들었던 생각이 이게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가 53년 체제를 극복하고 이제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 시작해보자라는 의미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철판이 있었던 군사분계선까지 남북 정상에 같이 걸어가시는 것 그 자체가 큰 역사적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 부분이 윤재관 비서관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신 바로 네. 그 부분인 네, 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끝부분에 그렇기도 하고 그때 저희들이 의전협상 마지막 할 때도 두 분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얘기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뭐 수행원이 있거나 아니면 취재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멀리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도보다리 공사를 하려면 그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냈나요? 저희들의 구상을 설명을 했고 왜 네. 바꾸려고 했는지 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흔쾌하게 동의해 줬습니다. 예. 그 유엔사 군정이가 공사 진행을 북한에 통지했다고 보면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북한도 그 공사를 승인한 게 되는 거예요? 승인은 아니고 예. 그게 거기 이제 판문점 구역 내에서 있는 특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로 보고를. 아니 북한에서도 뭔가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원래 도보다리까지의 산책하고 해당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정이었다면서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실 텐데, 예. 첫 번째는 그 지나가는 길에 유리 탱크가 있습니다. 네. 유리 탱크는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상이 바로 옆을 지나간다는 것은 폭발 위험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압선이 흐르거든요. 도보다리 위에 고압선이 흐르는데 그 고압선 밑으로 국가정상에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하다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난색을 표하고 안 된다라고 처음에는 했었죠. 예, 4월 27일 이전에 이틀 전인 4월 25일 날 최종 리허설 할 때도 북한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했어요. 야, 너 엄청 준비 많이 하고 엄청 이거 가지고 신경 많이 쓰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히든 카드라고 제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예. 너 어떡하냐고 저한테 많이 위로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회담 전날, 그러니까 네. 4월 26일이죠. 예. 북측이 도보다리 회담 일정을 승인을 했어요. 처음에 반대를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설득이 된 건가요? 제가 이제 김창선 부장 이유는 정확히 모르고요. 네. 예, 김창선 부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예. 이유는 모르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할 때 북으로 다시 그 넘어갈 때 김창선 부장에게 계속 그런 얘기했죠. 이 우리 일생일대에 최고의 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언제 허튼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우리 빈말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될 거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그동안 몰랐던 공간에서 한 것이 훨씬 더 임팩트 있을 것이다. 우리 믿고 한번 해보자. 한번 가서 좀 경호도 좀 설득해주고 경호 북한 경호에서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방방 뛰었거든요. 근데 경호도 설득해주고 위에도 같이 논의해 주셔가지고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 제가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윤비서관님은 김창선 부장의 역할이 아마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하시는 이제 거. 워낙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우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로 말하면 의전비서관, 제1부속비서관 역할을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막강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계속 그분에게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어쨌든 뭐 김창선 부장도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도보다리에서 이제 두 정상이 산책하고 30분이 넘도록 그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죠. 네. 그 군사 분계선에 그 녹슨 그 표지판이 있는 바로 네, 그 앞에서 네, 말이죠. 네. 예. 그때 그 대화 내용이 그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됐었나요? 대화 내용은 거의 공개가 안 됐죠. 안 됐나요? 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화의 힘이라는 책에서 최종건 예, 비서관이 예, 쓴. 예, 간단하게 나와 있었던 거고요. 그 정도는 뭐 다들 그 정도 얘기는 두 분 간에 하셨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죠. 그 외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그냥- 내용 정도였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뭐 30분, 40분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처음 만남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가보는 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의 고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뇌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에는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 우리도 생각을 하고 했을 때는 뭐 5분에서 10분? 많으면 10분? 5분을 넘기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40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큰 반향이 일었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그 색깔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건데 아무튼 그 유엔사에서 반드시 필수 요소로 지정을 했던 그 네. 파란색. 유엔사도 열심히 도와준 거죠. 그것도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사진에 찍히는 거하고 화면에 찍히는 거랑 완전히 또 네.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 효과가. 예. 그 부분도 그날의 날씨, 그날의 그렇죠. 구름 한 점 없었던 푸르른 하늘과 그 파란 이 다리가 도보다리의 색깔이 잘 대비가 된 예, 거죠. 대비되면서 예. 예,